안녕하세요. 오래이첨삭입니다. 우리은행 두 번째 항목을 다뤄볼게요. 항목 내용은 금융경제 사회 이슈 중에서 지원 부분과 관련된 주제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기업 금융으로 설정을 할 거니까요. 이슈 중에서는 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는 회계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각 기업들이 회계 원칙에 변화된 회계 원칙을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기업 금융 역할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혹은 어떤 기회로 작용을 할지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무래도 이슈를 설정해야 되니까 제목은 필요하겠죠? 제목은 마지막에 할 거고, 그다음 여기서 첫 문장에 들어갈 거는 아무래도 팩트예요. 금융 경제 사회 이슈 관련된 거니까요. 사실을 기술을 해야 본인의 주장을 덧붙이면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재로는 IFRS 16 적용해서요. 리스를 다루고 있는 회사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 명목상으로요. 그 다음에 신외부 감사법과 주기적 감사인 선임제도 이런 걸로 회계 투명성 강화하면서 기업이 충당금을 많이 설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사실에 기반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IFRS 16 적용에 따른 매출 감소가 되죠, 결국은. 그래서 리스 운용사의 부채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고, 회계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요. 이게 회계 원칙이라는 게 실제로 매출이 줄었다기보단 재무상태표상의 기술을 해야 되는, 적용을 해야 할 때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외부 감사법과 주기적 감사인 선임제도, 이 두 개는 아무래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법인이 조금 더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와 법안이죠. 기업 목소리보단 회계법인의 목소리를 더 높여라,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영향으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된 까닭에 기업 충당금도 급증했습니다. 네. 기업 충당금이 급증했다는 건 마찬가지로 첫 부분에서 IFRS 16으로 매출 감소 효과가 있듯이 이것도 충당금도 매출 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감 계종으로 설정하는 게 충당금이니까요. 대선 충당금.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해서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 금융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여신 제공을 한다든지 무슨 심사를 다 다룰 때 기업에게 어떠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반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문제 제기 대상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에요.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작은 기업들은 변화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해 볼게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업의 부실 징후를 미리 예측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좋은 점은 이렇지만 반면에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회계 원칙 변경과 감사 강화, 앞부분에 나온 사실 기반으로 여기에 나온 거죠. 그 어휘를 이제 임팩트 있게 담아낸 거예요. 강화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비용 증가와,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회계법인을 통하지 않으면 크게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 증가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도 비용이 정말로 증가하니까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비용 증가와 또 아무래도 불안정성도 있죠. 계속 변화하는 데 대응할 때마다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뭐 원칙이 바뀐다는 거는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응에 맞는 대안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불안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더라. 그렇지만 여기선 본인의 견해는 이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과도기 현상이니까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회계 뭐 감사 투명성 강화라든지 뭐 원칙 적용에 있어서 이런 변화들이 좋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그런 결과가 더 좋아지려고 하는 이런 시도 속에서 과연 은행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가면 전개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심은 투명한 회계예요. 투명한 회계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므로 새로운 원칙 적용이 빚는 문제는 금융자본과 기업의 협력으로 극복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당연히 찬성해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일단 했었으니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금융자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은행이죠. 은행과 기업이 협력해서 뭐 과도기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이제 물음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급속하게 이제 분량을 채울 수 있고 내용도 맞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금융을 지원했으니까 한번 기업 금융이라고 명시해 주고요. 기업 금융 영역에서는 재무제표의 신뢰도 상승으로 여신심사에 접목할 정보가 늘어난 점이 리스크 관리에 용이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 자체가 기업 금융의 일환으로서 기업 금융의 직무를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뭐 재무제표가 아무래도 투명성 강화로 회계 투명성 강화로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기업 금융 역할에 있어서 뭐 여신 심사, 여신 제공 이런 것들을 좀 또 명명백백하게 잘 할 수 있겠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두루두루 챙겨야 될 게 많은데 결국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려면 기업 금융의 직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겠죠. 다른 이야기를 기술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뭐 더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추가로 기술을 해야 균형이 맞겠죠. 여기서는 이제 재무구조 확인을 통한 상생구조 마련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확인을 통해 아무래도 투명성 강화를 했으니까 자세하게 재무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더욱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 한층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점도 아무래도 기업 금융은 성장과 안정 두 개 다 고르게 분배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로 하잖아요. 신용 분석 이런 능력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점도 이렇게 두루두루 잘 된다면 은행과 기업의 상생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일단 변화에 따른 좋은 점, 그리고 기업 금융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가지를 했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기업 금융이 뭐 네트워크, 그러니까 기업이 곧 고객이니까요. 네트워크 확대로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뭐 업무 영역에 있어서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직무 수행과 연결성이 있으면 좀 좋으니까요. 회계 투명성 제고는 기업 금융의 네트워크 확대에 또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이 이야기는요, 회계상의 이슈가 결국 기업의 매출 감소로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려되는 바를 숫자로 미리 기재해서 비용화하는 거니까요. 그 기업이 부실화됐다고도 이야기가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리 대응을 하는 차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연하게 바라보면 기업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질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역량을 계속 쌓다 보면 해당 섹터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니까 그 분야의 담당자가 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 담당자가 기업의 상황을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만큼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을 해서 기업과의 관계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뭐 역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슈를 적용해도 불안한 기업이라면 좀 더 리스크 관리에 단단하게 얼마 조이는 쪽으로 다가갈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이슈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명목상으로 변화일 뿐이니까 내실에는 문제가 없다, 지장이 없다 했을 땐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논조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의 급증, 예를 들면 이렇게 부채 비율이 급증했다. 근데 이게 회계상의 이슈일 뿐이다. 라면 회계상의 이슈로 회계상의 이슈로 판단하는 유연함을 발휘해 숫자에 가려진 기업의 미래를 파악함으로써 기업 금융 분야의 신장 혹은 신장을 할게요. 신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기업 금융에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면 더욱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을 우선 이야기했고요. 적시해서 그 다음에 그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인 점과 뭐 단기적으로 드러나는 부정적인 점을 이야기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부정적인 쪽에 했고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부정적인 거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정적인 걸 최소화할 수 있게끔 금융자본, 결국 은행이 기업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렇다면 기업 금융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접근을 했죠. 뭐 재무제표가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뭐 리스크 관리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기업과의 상생도 가능하고 또 재무 구조를 확인을 통해서 계속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이야기했고요. 또 단순히 숫자의 변화일 뿐인 원칙 적용의 변화일 뿐일 경우에는 뭐 드러나는 대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기업의 현 상황과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유연하게 이슈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대응해서 더욱더 많은 기업을 고객으로 삼고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성장안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목을 정해야 되겠죠. 시작점은 회계감사 기준 강화죠. 뭐 IFRS 16과 같은 적용이 새로 나온 것도 뭐 회계감사 기준의 뭐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적용하지 않았냐 했느냐도 이제 감사 기준에서 보는 거니까요. 감사를 더 상위에 놓고 접근하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에는 회계감사 기준 강화라고 어휘는 핵심어로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해당 내용은 기술한 내용을 보면요. 결국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내용이니까요. 안정적 성장의 토대 정도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한번 이슈를 토대로 지원 부분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슈 선정에 이전에 자기가 지원하는 지원 부문의 역할과 성격을 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이슈가 그것과 연결이 돼야 내용을 좀 풀어내기가 수월하겠고요. 전 동떨어진 이야기라면 조금 어렵겠죠. 조금이라도 가까운 내용을 지원 부분과 간접적이나마 연결성 있는 이슈를 선택을 해야 분량을 충분히 뽑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항목도 또 해볼게요. 감사합니다.